이게 갈비찜이야? 냄새가 역겨워서 원.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펄펄 끓는 50인분의 갈비찜 냄비가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 뜨거운 국물이 며느리의 종아리로 튀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니? 당장 무릎 꿇고 내 구두나 벗겨. 피 흐르는 다리로 바닥을 기며 시어머니의 흙 묻은 구두를 벗기던 그날 밤, 며느리는 눈물 대신 서늘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기대하세요. 내일 취임식은 제 마지막 선물이 될 테니까요.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 시어머니와 그 가면을 벗기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로비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한 여성을 에워쌌어요. 오명숙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트로피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금빛 트로피에는 올해의 봉사왕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명숙이 트로피를 가슴에 안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 영광은 모두 저희 재단 식구들의 것이에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자애로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어요. 명숙이 손을 흔들며 기자들에게 인사했죠. 같은 시각 청담동 펜트하우스 주방에서는 정서연이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국자를 들어 올리자 퉁퉁 부은 손등이 드러났어요. 주방 식탁 위에는 아직 손질해야 할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김치. 오늘 저녁 시어머니의 귀빈 손님 맞이를 위한 50인분 음식이었습니다. 서연이 젖은 앞치마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벽시계를 올려다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명숙이 돌아오기까지 1시간 남짓 남았죠. 후. 서연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팔을 써는 손가락 사이로 반창고가 여러 개 보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죠.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명숙이 하이힐을 신은 채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TV 화면 속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입꼬리가 차갑게 내려간 얼굴로 주방을 둘러보더니 코를 킁킁거렸죠. 이게 무슨 냄새야? 명숙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이 역겨운 냄새가 갈비찜이라고? 명숙이 코를 막으며 식탁 위의 음식들을 훑어봤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머님 입맛에 맞게 간을 조금. 닥쳐. 명숙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명숙이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발을 앞으로 쭉 내밀었어요. 구두 벗겨.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명숙의 발치로 다가갔어요. 흙이 잔뜩 묻은 명품 구두였습니다. 서연이 구두 뒤꿈치를 잡고 조심스럽게 벗겼죠. 명숙이 구두에서 발을 빼자마자 주방으로 다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갈비찜이 담긴 커다란 냄비 앞에 섰어요. 뚜껑을 열더니 코를 찌푸렸습니다. 이딴 걸 내놓으라고? 손님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명숙이 냄비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뜨거워.
그 순간 명숙이 냄비를 거실 쪽으로 휙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바닥을 향해 내동댕이 쳤어요. 쾅!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도자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죠. 갈비와 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서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이 종아리를 스쳤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서연의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종아리에서 빨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명숙이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손님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라고?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이 서연의 턱을 손가락으로 억지로 들어 올렸죠. 대답 안 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내 친정 부모가 운영하는 그 초라한 반찬 가게 말이야. 임대료 올려달라고 건물주한테 전화해 볼까?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명숙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부모는 당장 거리로 나앉는 거야. 알아들었어? 네, 어머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서연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뒤돌아섰어요. 하이힐 굽으로 바닥에 갈비를 짓밟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피가 흐르는 종아리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강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명숙의 외동아들이자 서연의 남편이었죠. 민호는 휴대전화를 들고 모바일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요란한 총소리와 폭발음이 울려 나왔습니다. 명숙이 소파 옆을 지나가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호야, 엄마 시상식 잘 다녀왔어. 그래. 민호가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주방에서 서연이 휴지로 종아리의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갈비와 도자기 파편을 줍기 시작했죠. 맨손으로 날카로운 파편을 집어 올렸어요. 손가락 끝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민호가 소파에서 목소리를 냈어요. 야, 소리 안 나게 치워. 어머니 심기 건드리지 말고. 서연이 대답 대신 입술을 더 깊이 깨물었습니다. 파편을 쓰레기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1시간 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설거지를 모두 끝냈습니다. 부엌 구석에 쌓인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았어요. 명숙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을 바라봤어요.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죠. 서연과 부엌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의 안방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민호도 게임을 끄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자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떴죠.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복잡한 코드가 화면에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과거 대기업 보안팀 개발자였습니다. 결혼 전까지 5년간 해킹 방어 시스템을 설계했던 전문가였죠.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에 명숙의 스마트폰 클라우드 접속 화면이 떴습니다. 서연이 며칠 전 명숙의 휴대전화를 닦는다는 핑계로 백도어를 심어뒀던 것이죠. 명숙은 전자기기에 어두워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클라우드 백업 폴더가 열렸습니다. 사진, 동영상, 문서 파일들이 가득했죠.
서연이 동영상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호텔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명숙이 침대 위에서 한 남자와 함께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남자는 명숙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성진아, 이번 취임식만 잘 넘기면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야. 명숙이 남자의 목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명숙의 허리를 감싸며 웃었어요. 걱정 마. 강 회장 그 늙은이 곧 죽으면 다 우리 거잖아.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재단 회계 장부의 스크린샷이었죠. 이중 장부였습니다. 공식 장부와 실제 지출 내역이 달랐어요. 서연이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명숙이 재단 공금을 빼돌린 증거가 수십 개나 있었죠. 서연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차올랐어요. 복사가 끝나자 서연은 파일들을 자신의 비밀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대학 시절 만들어뒀던 해외 서버였죠.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잘 자요, 어머님. 서연이 노트북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명숙의 심부름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숙이 주문한 명품 가방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에게 예약 번호를 말하고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탈의실 근처를 지나갔어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의 목소리였죠. 성진아, 넥타이 삐뚤어졌어. 서연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탈의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명숙이 젊은 남자의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동영상 속 그 남자였어요. 박성진이었습니다. 명숙이 성진의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번 취임식 끝나면 재단 자금으로 당신 도박빚 다 갚아줄게. 성진이 명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역시 내 여자는 달라. 서연이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취임식 날 귀빈석 자리 잘 부탁해. 강 회장 바로 옆에 앉고 싶거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명숙과 성진이 탈의실 밖으로 나올 기미가 보였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복도 모퉁이에 서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명숙과 성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죠. 고맙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이 서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정리해. 명숙이 턱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재단 이사장 취임식 VIP 명단이었습니다. 실수하면 내 친정 가게 바로 뺄 줄 알아. 명숙이 차갑게 말하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좌석 배치도도 함께 있었죠. 서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명숙이 준 무기였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명단 관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명숙 이사장님 댁 며느리입니다. 좌석 배치 수정 사항이 있어서요.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회장님 옆자리에 박성진 이사님 명패를 배치해 주세요. 네, 초대장도 발송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이 좌석 배치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강 회장 옆자리에 동그라미를 그었어요. 어머님, 특별한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취임식장 영상 송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악성 코드를 씹는 작업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원격으로 영상을 바꿀 수 있도록 세팅했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들고 익명 SNS 계정에 접속했어요. 청담동 며느리라는 계정이었습니다. 서연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거대한 폭로가 터집니다. 가면을 쓴 위선자의 진실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예약 발행 버튼을 눌렀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자동으로 게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서연과 거울 앞에 섰습니다. 팔뚝에 멍을 내려다봤어요. 파운데이션으로 멍을 조심스럽게 가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바뀌어. 서연이 거울을 향해 말했습니다.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취임식 당일 아침 8시 펜트하우스는 부산했습니다. 명숙이 안방에서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진주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었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서연아, 내 구두 어디 있어? 명숙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서연이 현관에서 구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구두를 명숙 앞에 놓았어요. 명숙이 구두를 신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너 죽는 줄 알아. 네, 어머님.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이 도착해 있었어요.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무대 위에는 오명숙 이사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서연이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성진 이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이 성진을 안내했습니다. 성진이 멋진 양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따라갔습니다. 귀빈석 맨 앞줄입니다. 서연이 좌석을 가리켰어요. 강 회장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성진이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샴페인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명숙 이사장님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단상에 선 명숙이 취임사 원고를 펼쳤어요. 그리고 귀빈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명숙의 시선이 맨 앞줄 센터에 멈췄어요. 박성진이 샴페인을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 바로 옆이었죠.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원고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강 회장이 옆자리의 성진을 돌아봤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요? 강 회장이 악수를 청하며 물었어요. 성진이 환하게 웃으며 강 회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성진입니다. 이사장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성진이 강 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단상 위에 명숙이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사장님? 사회자가 명숙을 돌아봤습니다. 명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취임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취임사가 끝나고 명숙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곧장 성진에게로 달려갔어요. 명숙이 성진의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성진이 명숙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어요. 이사장님, 왜 그러세요? 성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둘을 쳐다봤어요. 성진이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낚아챘어요. 여러분, 저는 박성진입니다. 오명숙 이사장님의 숨겨진 조력자입니다. 성진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숙이 보안 요원을 부르려 손을 들었어요. 그때 서연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특별히 모시라고 한 손님이야. 실수하면 안 돼. 서연이 민호에게 샴페인 잔을 건넸어요.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샴페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응, 중요한 분이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회장이 성진의 손목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성진이 차고 있는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자신의 금고에서 없어진 한정판 시계와 똑같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명숙을 노려봤습니다. 명숙이 강 회장에게 급히 다가갔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여보,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명숙이 착용한 핀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목소리가 장내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장내가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성진과 명숙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무대 뒤 메인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준비된 재단 홍보 영상 대신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호텔 침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명숙이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성진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 그 늙은이 곧 죽으면 다 우리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장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스크린을 쳐다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강 회장이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뭐야 이게? 와인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 회장이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어요. 여보. 명숙이 강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명숙을 밀쳐냈어요. 인연이.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과호흡이 오는 척하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눈을 감고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명숙에게 달려왔어요.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서연이 명숙에게 다가가 몸을 굽혔어요. 구두굽으로 명숙의 손등을 세게 밟았습니다. 아! 명숙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눈을 부릅뜨고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명숙을 향했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실신쇼였어. 가짜였다. 하객들이 소리쳤습니다. 명숙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여보.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강 회장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19 불러. 회장님. 아우성이 터져나왔어요. 구급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강 회장을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얼굴에 씌웠습니다. 명숙이 구급차를 따라가려 했어요. 기자들이 명숙을 에워쌌습니다. 이사장님, 영상 속 내용이 사실입니까? 남편 살해를 계획하신 겁니까? 마이크가 명숙의 얼굴로 쏟아졌어요. 명숙이 기자들을 밀치며 구급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어요. 성진이 혼란 속에서 유유히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성진이 윙크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입금 확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내는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샴페인 잔이 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명숙의 꽃다발을 발견했어요. 꽃다발을 구두로 밟았습니다. 꽃잎이 으스러졌어요. 서연이 출구로 걸어 나갔습니다. 입견리에 미소가 번졌어요. 호텔 밖에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녔어요. 서연이 호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혼란스러운 호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님. 서연이 중얼거리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명숙의 스캔들로 도배됐습니다. TV 화면마다 취임식 영상이 반복 재생됐어요. 오명숙 재단 이사장, 남편 살해, 공모 의혹, 봉사왕의 이중생활, 충격. 뉴스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명숙이 TV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이게 다 네가 한 짓이지? 명숙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인연이. 명숙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호가 명숙을 말렸어요. 엄마, 진정해요. 아버지 병원에 가봐야죠. 너의 아버지가 저 꼴이 된 게 다 전현 때문이야.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세 사람이 현관을 쳐다봤습니다. 민호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누구지?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진이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어요. 건장한 덩치 2명이 성진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이사님.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명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진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 가구와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입술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와, 역시 재벌 집은 다르네. 성진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뒤따라 들어온 덩치들이 양옆에 섰습니다. 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성진을 가리켰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집에 왔지. 성진이 다리를 꼬며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성진에게 다가갔어요. 여기가 당신 집이 아닌데요? 아, 이거 안 들으셨어요? 성진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숙 앞으로 펼쳐 보였어요. 오명숙 여사께서 이 집 소유권을 저한테 넘기셨거든요. 명숙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내용을 훑어봤어요. 부동산 양도 각서였습니다. 명숙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가짜야. 내가 언제 이런 거 써줬어. 명숙이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성진이 벌떡 일어나 명숙의 손목을 잡았어요. 가짜? 도장은 진짜인데요? 성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덩치 하나가 명숙에게 다가왔어요. 명숙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박 자금 차용증에 교묘하게 끼워 넣은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이사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으셨잖아요. 성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명숙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몇 달 전 성진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줄 때가 떠올랐어요.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이 자식이. 명숙이 성진에게 달려들었어요. 덩치가 명숙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명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진이 손가락으로 귀를 후볐어요. 시끄러워요.
여기 이제 제 집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성진이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민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부르시든가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서류인데. 성진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물을 따라 나왔습니다. 성진에게 물잔을 건넸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성진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명숙이 서연을 노려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 대접이요, 어머님.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서연에게 달려가 뺨을 때리려 했어요. 서연이 명숙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손님 앞에서 실례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숙의 손목을 놓아줬어요. 명숙이 손목을 문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성진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안방은 어디죠? 2층 끝방입니다. 서연이 계단을 가리켰어요. 성진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덩치 하나가 뒤따라 올라갔어요.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내 방에서 나가. 명숙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안방 앞에서 덩치에게 가로막혔어요. 이사님이 쉬신다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덩치가 팔짱을 끼고 문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집이라고. 명숙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덩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좀 해봐. 엄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명숙이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성진이랑 짜고 친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 내 연남이랑 짜고 우리 집 재산 노린 거잖아.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명숙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부탁하신 대로 명단 관리만 했을 뿐이에요. 서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명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호가 명숙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명숙이 침대에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호야. 왜요, 엄마? 저 자식들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해. 명숙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떻게요? 내 아버지 유산이 위험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내가 상속인이잖아. 그런데 저 자식들이 여기 버티고 있으면.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유산이요? 그래. 내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수천억이야. 그런데 저 며느리년이 성진이랑 짜고 다 가로채려는 거야. 명숙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서연이를. 당연하지. 전년부터 처리해야 해.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의 방문이 쿵쿵 울렸어요. 문 열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 문 열라고. 민호가 문을 발로 찼어요. 문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문고리를 잡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연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너 성진이랑 무슨 짓 한 거야? 민호가 서연의 목을 움켜쥐려 했어요. 서연이 민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서연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나 어머니나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만만한 줄 알았지? 뭐야?
민호가 손목을 문지르며 올려다봤어요. 서연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 앞에 던졌어요. 당신이 몰래 쓴 도박빚 5천만 원. 증거 여기 다 있어. 민호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떻게 어머님께 보내기 전에 얌전히 있어. 알았어? 서연이 민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민호의 핸드폰과 차키를 빼앗았습니다. 당분간 이 방에서 나오지 마. 서연이 민호를 방 밖으로 밀어냈어요.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서연이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당에 성진이 서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성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강 회장 산소호흡기 떼면 끝이야. 보험금도 나오고.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명숙이 그년도 곧 처리할 거야. 돈 다 챙기면 해외로 튈 거니까 준비해둬. 성진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녹음을 멈췄어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이 부엌으로 내려왔어요. 식탁에는 성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토스트를 먹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이사장님? 성진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명숙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성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내가 당신 도박 빚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줘.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진이 토스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20억. 적네요. 30억. 성진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명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아. 30억 줄게. 대신 지금 당장 나가. 현금으로요? 당연하지.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진이 일어섰습니다. 명숙에게 다가왔어요. 거짓말하면 죽는 줄 아세요. 성진이 명숙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명숙이 몸을 떨었어요. 성진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덩치들에게 손짓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성진과 덩치들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명숙이 부엌 찬장을 열었어요. 안쪽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어요. 명숙이 오렌지 주스 잔에 수면제를 몇 알 풀었습니다. 천천히 저었어요. 이제 끝이다.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진이 돌아왔습니다. 명숙이 주스 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목마르지? 이거 마셔.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성진이 잔을 받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때 잔을 쳐냈습니다. 콰당.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주스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뭐야? 명숙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성진이 명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날 죽이려고? 아, 아니야. 거짓말. 성진이 명숙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으윽. 명숙이 성진의 팔을 잡고 발버둥 쳤습니다. 덩치들이 달려왔어요. 거실 화병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민호가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저기.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덩치 하나가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꺼져. 덩치가 으르렁거렸어요. 민호가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벌벌 떨며 웅크렸어요. 성진이 명숙의 목을 놓았습니다. 명숙이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어요. 이 집 팔아. 당장.
성진이 명숙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쳤어? 안 팔면 죽여. 성진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명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살려줘. 2층 베란다에서 서연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모든 걸 녹화했어요. 서연이 녹화를 멈췄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서연이 베란다 난간을 넘었습니다. 파이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2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택시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내릴게요. 서연이 말했어요. 택시가 한적한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 택시에서 내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갤러리 건물이 나타났어요. 간판에 미주 갤러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갤러리 뒷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가 문틈으로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미주였어요. 누구세요? 미주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정서연이에요. 오명숙의 며느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미주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명숙이 보냈어? 미주가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서연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미주가 몽둥이를 든 채 멈췄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젖은 옷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드러났어요. 저도 그 여자한테 죽을 뻔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주가 서연의 팔을 빤히 쳐다봤어요. 몽둥이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들어와. 미주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서연이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주가 문을 닫고 잠갔어요. 핸드폰 줘. 미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건넸어요. 미주가 핸드폰을 살펴봤습니다. 배터리를 빼냈어요. 도청 장치 있나 확인하는 거야. 미주가 설명했습니다. 미주가 서연을 갤러리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벽 뒤 비밀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계단이 나타났어요. 따라와. 미주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공간이었어요. 벽면에 사진과 서류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벽을 올려다봤어요. 명숙의 얼굴 사진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실로 연결돼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명숙의 비리 관계도야. 미주가 벽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서연이 관계도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박성진의 사진도 보였어요. 사진 아래 빨간 글씨로 사기 전과 산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진에 대해서도 알아요? 서연이 성진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당연하지. 저 자식이 명숙이랑 10년 전부터 한패야. 미주가 성진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10년 전부터요? 응. 명숙이 재단 공금 빼돌릴 때 자금 세탁해준 브로커가 저 자식이야. 미주가 파일 상자를 열었어요. 서류 뭉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명숙이 미술품 경매로 돈 세탁한 회사야. 실소유주가 박성진이고 미주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주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싸움에 끼어들면 당신 아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 이미 지옥인데 더 떨어질 곳도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연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아. 도와줄게. 미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주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어요. 명숙이 재단 전산망에 접속하려면 관리자 코드가 필요해. 미주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접속할 수 있어요? 내 후배가 아직 거기서 일해. 임시 코드 받아놨어. 미주가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줬어요. 서연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재단 내부 전산망 로그인 화면이었어요. 이걸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요. 서연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 미주가 시계를 봤어요. 왜요? 명숙이랑 성진, 둘 다 증거 인멸하려고 움직이고 있을 거야. 미주가 벽의 관계도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에요. 명숙과 성진의 호텔 동영상, 통화 녹음 파일. 서연이 USB를 미주에게 건넸습니다. 미주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미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둘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명숙과 성진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가 더 나와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미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집에 설치해둔 IoT 시스템이 있어요.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서연이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펜트하우스 내부 구조도가 떴어요. 각 방마다 빨간 점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AI 스피커, CCTV, 조명. 전부 제가 해킹할 수 있어요. 서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미주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보안팀 출신이네. 두 사람은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벽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서연이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펜트하우스 거실 AI 스피커가 작동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성진 처리해. 경찰에 넘길 거야. 서연이 음성 합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짜 목소리였습니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성진이 눈을 떴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성진이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증거 다 모았어. 내일 신고한다. 성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누구야? 성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성진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숙이 자는 방문을 열었어요. 명숙이 침대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진이 이를 갈았어요. 인연이 날 배신하려고. 성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갤러리 지하실에서 서연이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미끼를 물었어요. 미주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민호 차례야. 서연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호에게 예약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몰래 쓴 도박빚 5천만 원 내역 어머님께 보내기 전에 얌전히 있어. 문자 발송 시간을 오전 8시로 설정했어요. 민호는 겁쟁이니까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주가 커피를 2잔 따라왔어요.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서연이 커피를 마셨어요. 오명숙한테 얼마나 당했어? 미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팔에 멍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쏟아붓고 밤새 청소시키고 친정 부모님까지 협박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주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재단 횡령 누명 쓰고 쫓겨났거든.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모으신 거예요? 응. 언젠가 복수할 날을 기다렸지. 미주가 벽에 관계도를 올려다봤어요. 이제 그날이 온 거예요. 서연이 미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주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자. 미주가 말했어요.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미주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기자님? 저 이미주예요. 미주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미주 씨. 무슨 일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특종 하나 드릴게요. 오명숙 재단 이사장 관련해서요. 미주가 서연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오명숙이요? 요즘 난리 났던데. 뭔데요? 자금 세탁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있어요. 정말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요. 제 갤러리로 오세요. 미주가 전화를 끊었어요. 100만 유튜버 김 기자예요. 이 친구가 생중계하면 전국이 다 봐요. 미주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요. 오전 10시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성진이 보였습니다. 성진이 명숙의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귀를 문에 대고 안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미주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 자식, 명숙이 전화하는 거 듣고 있는 거야. 화면 속 성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둘 다 증거 모으고 있네.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대로야. 미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일어서서 몸을 풀었습니다. 이제 뭐 해야 해요? 서연이 물었어요. 기다려. 쥐들이 서로 물어뜯을 때까지. 미주가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빗줄기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미주 옆에 섰어요.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곧 끝나요. 서연이 작게 말했어요. 응, 곧 끝나. 미주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반격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재단 본부 회의실 앞은 기자들로 북적였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설치돼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곧 시작됩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정장을 입고 단상 옆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수척해 보였습니다. 명숙이 비서에게 속삭였어요. 이사들한테 전부 건넸지? 네, 이사장님. 모두 봉투 받으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입구를 돌아봤습니다. 덩치 2명이 경호원 복장을 하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사가 일어섰어요. 오늘은 오명숙 이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사님들, 저는 억울합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일주일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저는 며느리의 질투 때문에 이런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명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사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장님, 하지만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조작된 겁니다.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이 준 뇌물 봉투를 생각하며 표정을 바꿨어요. 저는 이사장님을 믿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사도 거들었어요. 명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모두가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뒤를 이어 미주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희들이 여기 왜?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덩치들이 서연을 막아섰어요.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야. 덩치가 팔을 벌렸습니다. 미주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공무집행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6명이 일렬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덩치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수사관 하나가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서연이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명숙과 마주 섰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서연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 명숙이 서연을 가리키며 떨었어요. 서연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사님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빔 프로젝터와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어요. 재단 자금 이동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오명숙 이사장이 10년간 빼돌린 재단 공금 내역입니다. 서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사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봤습니다. 총액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미술품 경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넘겼어요.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가 나타났습니다. 실소유주는 박성진입니다. 오명숙 이사장의 공범이죠. 명숙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거짓말이야. 조작된 증거야. 명숙이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수사관 2명이 명숙을 제지했어요. 이사장님, 진정하세요. 명숙이 발버둥 쳤습니다. 저건 다 가짜라고. 서연이 명숙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요? 서연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펜트하우스 거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명숙이 성진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강 회장 산소호흡기, 오늘 밤에 처리해. 명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어요. 천하에. 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숙이 스크린을 향해 손을 휘저었어요. 저건 딥페이크야. 가짜라고. 명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이 물병을 집어들었어요. 명숙에게 던졌습니다. 물병이 명숙의 발치에 떨어졌어요. 물이 튀었습니다. 어머님,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어요. 박성진이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명숙이 성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성진아. 성진이 명숙을 노려봤어요. 오명숙이 시킨 일입니다. 성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인 청부 계약서 원본 여기 있어요. 성진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어요. 형사가 받아들었습니다. 명숙이 성진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이 배신자, 네가 먼저 날 배신하려 했잖아. 수사관들이 명숙을 붙잡았습니다.
증거는 다 있습니다. 이사장님 핸드폰 클라우드에 저장된 동영상, 통화 녹음 파일, 전부 확보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해임안에 찬성합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오명숙 이사장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사가 선언했어요. 명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안 돼, 안 돼. 명숙이 머리를 감싸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수사관이 명숙 앞에 섰어요. 구속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오명숙 씨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명숙이 바닥을 기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수사관이 명숙의 팔을 잡았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숙이 서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어요. 이년아. 여수사관이 명숙을 제압했습니다. 명숙을 바닥에 눌렀어요. 명숙의 얼굴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짓눌렸습니다. 나 줘. 명숙이 발버둥 쳤어요. 서연이 명숙에게 다가가 몸을 숙였습니다. 명숙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어머님, 오늘 취임식은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명숙이 서연을 올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너. 명숙이 이를 갈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명숙을 일으켜 세웠어요.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사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편 살해를 계획한 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명숙이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다 비켜. 수사관들이 명숙을 호송차로 데려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서연이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명숙이 호송차에 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주가 서연 옆으로 다가왔어요. 끝났어. 미주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 끝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 몸을 떨고 있었어요. 서연이 민호에게 걸어갔습니다. 여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 앞에 던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당신도 방조범이야.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서연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서연이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당신은 그저 구경만 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미안해. 서연이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연이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미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미주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재단 본부 밖에는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중계차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오명숙 재단 이사장이 방금 구속됐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화면에 명숙이 호송차에 실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서연이 재단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서연을 향했어요. 저기 며느리분입니다. 기자들이 서연에게 몰려들었어요.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시어머니한테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잠시 멈춰 섰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3년간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서연이 기자들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미주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네, 이제 끝이에요. 서연이 미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햇빛 쏟아지는 거리로 걸어 나갔어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TV만 켜져 있었어요. 뉴스에서 명숙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오명숙 전 이사장 300억 원대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러갔어요. 민호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허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민호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강 회장님이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됐는데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TV 화면이 바뀌었어요. 서연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었어요. 민호가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여보. 하지만 화면 속 서연은 멀어져 갔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어둠에 잠겼어요. 민호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후 6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꽃집 라 펠리체 앞에 서연이 서 있었어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짝였어요. 엄마, 이 꽃 예뻐. 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이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그래, 정말 예쁘다. 서연이 아들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님 2명이 꽃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손님이 장미 다발을 들어 올렸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이 가게 문을 닫았어요. 유치원에 아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유치원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복도에서 나타났어요. 서연 씨? 네, 선생님.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오셔서 데려가셨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요? 네, 아드님 할머니라고 하시던데요. 신분증도 보여주시고.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뒤돌아 뛰었어요. 주차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띠리리링.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며느리.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그래, 나야. 보고 싶었지? 명숙이 낄낄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내 옆에 있지. 귀여운 손주 보니까 좋네. 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대긴. 착한 아이인데. 그치, 우리 손주? 명숙이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곧 갈게. 울지 마, 제발. 감동적인 모녀 상봉이네.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인생 망친 데가 치러야지. 네가 훔쳐간 장부 원본 들고 와. 장부요? 시침이 떼지 마. 재단 이중 장부 원본 말이야. 그거 없으면 내가 항소심에서 이길 수 없거든. 명숙이 이를 갈았습니다. 장부는 이미 검찰에. 거짓말. 네가 따로 숨겨뒀을 거야. 1시간 안에 가져와. 안 그러면. 명숙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핸드폰이 영상통화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수영장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깊은 수영장이었어요. 명숙이 아이의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울부짖었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 들리면 바로 밀어버릴 거야. 명숙이 아이를 물가 쪽으로 밀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1시간.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명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핸들에 이마를 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서연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주워 들었어요. 미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주 씨, 큰일 났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움직이지 마. 미주가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 미주가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서연의 차에 올라탔어요. 괜찮아? 미주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안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서연이 울먹였어요. 진정해. 우리가 해결할 거야. 미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 저 이미주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미주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명숙이 아이를 납치했어요. 생중계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곧 위치 보낼게요. 대기해 주세요. 미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옷 단추처럼 달아. 초소형 카메라야. 서연이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재킷 단추 구멍에 끼웠어요. 그리고 이것도. 미주가 작은 칩을 꺼냈습니다. 위치 추적기야. 신발 밑창에 숨겨. 서연이 신발을 벗고 밑창을 떼어냈어요. 추적기를 넣고 다시 붙였습니다. 명숙이 어디 있는지 알아? 미주가 물었어요. 서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북한산 쪽 별장이에요. 서연이 화면을 미주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 강 회장 별장 아니야? 맞아요. 폐쇄됐다고 들었는데. 명숙이 몰래 사람들 숨겨뒀나 보네. 미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또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호의 맥 빠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아, 들어. 어머니가 마지막 비자금까지 다 태워서 같이 죽으려 한대. 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몫으로 남겨진 돈 있잖아. 그것까지 다 없애려고 해. 그럴 리가. 믿든 말든. 나는 알려줬어.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주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민호가 움직일까? 돈에 미친 사람이니까 움직일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 너는 김 기자랑 경찰 데리고 와. 서연이 말했어요. 혼자 가면 위험해. 아이가 위험해요. 시간이 없어요.
서연이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어요. 1시간 후 서연이 북한산 산길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외진 길이었어요. 별장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꺼져 있었어요.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별장 입구로 걸어갔어요.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에 건장한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조폭 같은 차림이었어요. 여기 오명숙 이사장 계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몸을 훑어봤습니다. 들어가. 남자가 별장 안을 가리켰어요. 서연이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걸어 들어가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촛불만 켜져 있었어요. 명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붉은 립스틱을 삐뚤게 바른 모습이었어요. 바닥에 아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 아이가 서연을 보고 작게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서연이 아이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조폭 2명이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렸어요. 아!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와, 며느리. 오랜만이네. 명숙이 낄낄 웃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장부는? 명숙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렸어요. 차 트렁크에 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면 내 아들부터 태울 거야. 명숙이 서연의 머리를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서연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명숙이 조폭들에게 손짓했어요. 차 가서 확인해봐. 조폭 하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숙이 바닥에 놓인 휘발유통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톡톡톡. 휘발유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우리 다 같이 지옥 가자. 명숙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아이가 울먹였어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킷 단추에 카메라가 깜빡였어요. 밖에서 차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폭이 트렁크를 뒤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다른 차 한 대가 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별장 안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 돈 내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명숙이 휘발유통을 떨어뜨렸어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미쳤어? 내 돈까지 다 태워? 민호가 명숙에게 달려들었어요. 명숙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가 뭔 돈이 있어? 아버지 유산, 내 거라고. 민호가 명숙의 손에서 라이터를 빼앗으려 했어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서연이 그 틈을 타 일어났어요. 조폭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으악! 조폭이 눈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어요. 서연이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밧줄을 풀었어요. 엄마. 아이가 서연에게 안겼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고 구석으로 피했어요. 명숙과 민호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명숙이 민호의 팔을 물어뜯었어요. 아! 민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이 재킷의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명숙에게 보여줬어요. 지금 전 국민이 당신을 보고 있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명숙이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유튜브 생중계 화면이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당신은 끝났어. 서연이 외쳤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카메라 끄라고. 명숙이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강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특공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어요. 꼼짝 마. 특공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조폭들이 진압봉에 맞아 쓰러졌어요. 민호가 도망치려다 테이저건을 맞았습니다. 으악! 민호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명숙이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특공대원이 명숙을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눌렀어요. 나 줘. 명숙이 발버둥 쳤습니다. 수갑이 명숙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미주가 경찰들과 함께 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미주가 서연에게 달려왔어요. 서연이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주가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아이를 검진했습니다. 탈진 상태지만 다행히 외상은 없습니다. 구급 대원이 말했어요. 경찰이 명숙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옥에서 평생 썩어. 서연이 명숙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도 경찰에게 연행됐어요. 여보, 나 좀 구해줘.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호를 외면했어요. 구급대원이 서연과 아이를 담요로 감싸줬습니다. 구급차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별장 밖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구급차에 올랐어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안전해.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미주가 구급차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멀어져 갔어요. 악몽 같은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어요. 아이는 서연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아이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안정됐습니다. 다행이에요. 구급대원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미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 기자 채널 시청자 20만 명 넘었어. 전국이 다 봤어. 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었어요. 사건 반장 김 기자 채널이 떴습니다. 생방송 표시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미쳤네. 아이한테 저러면 안 되지. 며느리 불쌍하다. 명숙 다시 감옥 보내야 해. 서연이 댓글들을 읽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자 내립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들것이 내려졌어요. 아이가 들것에 누웠습니다. 서연이 아이 손을 꼭 잡고 함께 뛰었어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진찰했어요. 맥박 정상, 혈압 정상, 외상 없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심리적 충격은 있겠지만 신체적으론 괜찮습니다. 의사가 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서연이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간호사가 서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보호자실에서 쉬세요. 서연이 아이가 누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1시간 후 병원 복도에 미주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에게 달려왔어요. 괜찮아? 미주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 미주의 어깨에 기댔어요. 명수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재구속됐어. 아동 납치, 감금, 살인 미수까지 추가됐어. 미주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요? 방조 및 공범 혐의로 같이 잡혀갔어. 미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끝났어. 미주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명숙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형사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오명숙 씨 생중계된 거 다 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명숙이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손주를 납치했습니까?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명숙이 입을 열었어요. 그년이 내 인생을 망쳤어. 복수하고 싶었어.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복수요? 당신이 며느리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하십니까? 형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서연의 상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명숙이 사진을 봤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 싫어요? 됐어. 그만해. 명숙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옆 조사실에서는 민호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어머니가 아이를 납치한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죠? 저는 몰랐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통화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전 부인이 직접 알려줬잖아요. 형사가 핸드폰 기록을 보여줬어요.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 때문에 가셨죠? 아니에요. CCTV에 다 찍혔어요. 별장에서 어머니랑 돈 때문에 싸운 것도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제 인생도 망가졌어요. 피해자는 당신 아들이랑 전 부인입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명숙의 재구속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오명숙 전 이사장 손주 납치로 재구속. 앵커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생방송으로 중계된 현장 영상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어젯밤 별장 영상이 재생됐어요. 명숙이 휘발유를 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신고가 쏟아졌고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서연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서연이 TV를 껐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단상에 섰어요. 오명숙 피의자는 아동 납치, 감금,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민호 피의자는 방조 및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명숙 피의자는 최소 20년 이상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이 아이와 함께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어요. 미주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미주가 서연의 가방을 들었어요. 네. 서연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서연 씨,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잠시 멈춰 섰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3년간 지옥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고 기자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미주가 서연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어요. 서연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 갈래? 미주가 물었어요. 꽃집이요. 이래야죠.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쉬어도 되는데.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서연이 악셀을 밟았습니다. 꽃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여는데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 손님이 서연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뉴스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가게 안을 뛰어다녔어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 꽃 좋아. 아이가 튤립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 예쁘지? 서연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녁 무렵 미주가 꽃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축하 케이크. 우리 이긴 거 축하하자고. 미주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고생 많았어. 미주가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이 케이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도 함께 웃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정서연 씨, 오명숙 피고인 1심 선고 날짜 잡혔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서연이 달력을 봤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고 날짜 잡혔대요. 서연이 미주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미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모두가 일어섰어요. 명숙이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오명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횡령, 살인 미수, 아동 납치 및 감금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민호가 방청석에서 주저앉았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시끄러워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끝났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주가 복도로 나와 서연을 안았어요. 수고했어. 당신도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니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미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치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기다려.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미주를 봤습니다. 아들 데리러 가야 해요. 같이 가자. 미주가 서연의 팔짱을 꼈어요.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요리해 줄게. 미주가 웃었어요. 차가 햇살 가득한 거리를 달렸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구치소 여자수감동 3층 독방이었어요. 명숙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살이 빠져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교도관이 식판을 밀어 넣었습니다. 식사하세요. 교도관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명숙이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민 마녀밥은 먹냐? 손주 납치한 년이 밥맛이 나겠어?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어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면회실로 가는 날이었어요. 명숙이 의자에 앉아 투명 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오명숙 씨, 오늘도 면회객 없습니다. 명숙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세요. 명숙이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수감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른 수감자가 명숙을 밀쳤습니다. 비켜 마녀. 명숙이 벽에 부딪혔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독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명숙이 작은 거울을 꺼냈어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눈가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명숙이 중얼거렸어요. 거울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플라스틱 거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자 수감동 독방에서는 박성진이 벽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성진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며칠 전 다른 수감자들에게 사기를 치다 걸렸습니다. 독방에 격리됐어요. 영치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성진이 손톱으로 벽을 긁었습니다. 벽에 금이 갔어요. 명숙이, 명숙이. 성진이 명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교도관이 식사 배식을 하러 왔습니다. 박성진, 식사. 성진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정신 차려. 밥 먹어. 교도관이 식판을 놓고 갔습니다. 성진이 식판을 발로 차버렸어요. 밥과 국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서울역 광장에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민호가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앞사람이 배식을 받고 자리를 옮겼어요. 민호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요. 민호가 쟁반을 내밀었어요. 봉사자가 밥을 퍼주었습니다. 국과 김치를 얹어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봉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노숙자가 민호를 쳐다봤어요. 처음이야?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나도 그랬어. 노숙자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호가 밥을 먹다 말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신문지가 나왔어요. 펼쳐봤습니다. 서연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호가 더러운 손으로 사진을 쓸어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신문지에 떨어졌어요. 글자가 번졌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꽃집 라 펠리체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연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서연이 손님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손님이 활짝 웃으며 나갔어요.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미주가 큰 화분을 들고 들어왔어요. 서연아, 이거 어때? 우와, 예쁘다. 서연이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내 갤러리 오픈 기념으로 선물이야. 미주가 웃었어요. 갤러리 오픈 축하해요. 서연이 미주를 껴안았습니다. 너 덕분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미주가 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서로 힘이 됐죠.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아들이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우리 아들 학교 재밌었어? 서연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응, 오늘 그림 그렸어. 아들이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와, 우리 아들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엄마 꽃집이야.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아들의 볼에 뽀뽀했어요. 우리 아들 최고야. 미주가 옆에서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미주 이모도 봐. 아들이 미주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진짜 멋진데? 나중에 화가 되겠는걸? 미주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 5시 서연이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꽃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2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혼 판결문과 명숙의 유죄 판결문 사본이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분쇄기 앞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분쇄기에 넣었어요. 윙. 서류가 갈려나갔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쏟아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분쇄된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어디 갈까? 공원 가고 싶어. 아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가자. 서연이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거리 전광판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명숙 재단 건물 철거, 어린이 도서관 착공. 서연이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재단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새 건물 조감도가 떴습니다. 이제 좋은 곳으로 쓰이네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어요.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어요. 엄마, 눈이다. 아들이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아들과 함께 벚꽃길을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아들이 꽃잎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입금 완료 5천만 원 마이너스 에세이 인쇄 수입. 서연이 문자를 읽었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많이?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 전 출간한 에세이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옥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서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엔 꽃길만 있을 거야. 서연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응, 정말. 서연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길가에 민들레가 피어 있었어요. 하얀 홀씨가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거 불면 소원 이루어져? 아들이 민들레를 가리켰어요. 그럼, 불어볼까?
서연과 아들이 민들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 둘, 셋. 두 사람이 동시에 홀씨를 불었어요. 홀씨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어요. 어떤 소원 빌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벚꽃길을 걸었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서연이 뒤돌아봤습니다. 걸어온 길이 보였어요. 벚꽃잎이 깔려 있었습니다. 참 멀리 왔네.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앞을 봤어요. 긴 벚꽃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출판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작가님, 에세이 10만 부 돌파했습니다. 편집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강연 요청도 쏟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책이 많이 팔렸대. 우와, 엄마 대단해. 아들이 손뼉을 쳤어요. 서연이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하. 아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어요. 벚꽃잎이 계속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서연이 아들을 내려놓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공원 출구로 걸어갔어요. 엄마 배고파? 그래.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좋아, 가자. 두 사람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서연이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서연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빨리. 알았어, 알았어. 서연이 웃으며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밝은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명숙은 좁은 독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진은 벽을 긁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역 광장에서 잠들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로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연의 삶 속에 활짝 피어나 있었어요. 진정한 복수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임을 서연이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시어머니와 현실을 외면했던 남편은 결국 스스로 판무덤에 갇히고 말았죠. 반면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서연은 마침내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웃는 그녀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요. 혹시 지금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연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끝에도 반드시 환한 빛과 꽃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 당연한 이치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